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래도 앞쪽은 그래도 다 맞아 주셨네, 거의 다. 오늘 문제 준비한 건 이제 흐름 찾기, 흐름 위주의 문제, 뭐 어휘라든지 빈칸, 요약, 순서, 삽입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게 되면 이제 어휘 문제였는데 우리 소재 방향성 그대로 끌고 가자. 여기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사실 우리가 이전 주에도 이제 어휘 추론을 쌤이 준비해서 왔었는데 물론 뭐 이 seize라는 동사를 잘 알고 있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했던 문제였고 초반부에는 이제 예를 들어 impact라는 것 impact가 지금 명사로 쓰였지만 동사로 쓰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향을 주다라는 뜻이죠. is derived from 그 다음에 generate trigger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좀 그러니까 해석만 하면 어렵진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 있을 거야. 선생님이 왜 굳이 저런 인과동사들을 다 꿰차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지? 그러니까 해석만 해도 충분히 얘가 얘고 얘가 얘니까 잘 매김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얘 맞는 거 아닌가? 틀린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된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소위 말해 문해력이 괜찮은 정도의 수준에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엄청 잘하는 친구들도 쌤은 그거야. 항상 이 문제를 우리가 어디에서 본다고 생각해야 되냐면 수능장에서 봐야 된다라는 그 조건부를 항상 마음속에 담고 있으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익숙한 학원이라는 공간, 학교라는 공간에서 푸는 게 아니라 고3 때 11월 추운 날 너무 F같이 접근하니? T들은 뭐 상관없겠죠. F처럼 이렇게 수능 한파인 11월 겨울날 처음 와보는 아니 어제 잠깐 왔었지? 전날 저기 하죠. 내 강의실이 어딘지 판단하러 오죠. 뭐지? 소집일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지? 예비 소집일. 그렇지. 소집일 와가지고 내 강의실 어딘지 보고 그때 한번 오고 이제 다음날 이제 그 자리에 다시 앉아서 그 생소한 분위기. 두 번째 왔어도 생소하죠. 아, 내가 여기서 시험을 치러야 된다는 그 어색함, 낯선 분위기. 그 속에서 선생님이 너무 분위기를 너무 이상하게 잡나? 아니야. 근데 맞아. 그 상황에서도 내가 해석만으로 이게 인과관계가 따박따박 해석만으로 그 자리에 눈으로 풀면서 따박따박 되면서 이게 머릿속으로 잡힐 수 있냐. 도식화를 하지 않고도. 그게 이제 쌤은 관건인 거거든. 그래, 우리 잘하시는 친구들은 계속 잘하시고 계시고 학원에서는 학교에서도 다들 잘하시고 계실 텐데 중요한 건 그거야. 항상 마음속에 내가 감이라고 생각했던 거. 그러니까 해석으로서 얘가 눈으로 도식화가 따박따박 되는 친구들은 그 연습 계속 하시면 돼. 근데 내가 어떤 감의 느낌으로 이게 그래서 이건 것 같은데 이건 거 아닌가? 이건 거 해서 이건 것 같은데 해서 얘인 거 맞는데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하시는 친구들은 체계를 빨리 잡으셔야 돼. 그 체계가 이제 쌤이 말씀드리고 싶은 요 초반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어렵지 않았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지금 동그라미 친 동사들의 인과관계들을 잘 파악하셔서 끌고 내려오셨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었거든. 쌤이 서론이 너무 길었죠. 한번 볼게. 경제체계에서 발생하는 거, 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영향을 줍니다. 또 다른 분야에. 그러니까 한 분야가 또 다른 분야에 영향을 준다네요. 그렇죠? 그 구체적인 얘기로 땡땡 다시 말해. Demand for a good or service, 그러니까 재화와 용역, 한 분야에서의 재화와 용역이 초래된대. 뭐에 의해서? 또 다른 것에 의해서 또 다른 하나의 분야가 초래된대. 그러니까 원 섹터를 똑같이 썼다고 해서 지금 A가 A로 가고 B가 B로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임팩트는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는 거고, 그치? is derived from은 수동태이기 때문에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는 거야. 그치? 그래서 방향을 그렇게 잡고 내려가시라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예를 들어, 그러면 순접이죠? 그 방향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얘기야. 구체적인 얘기.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in a store, 한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어. replacement of this product. 이 제품의 대체제를 유발시킬 수 있어. 유발시킨다는 얘기도 결국 주어가 A가 되는 거고, 그치?
그 대체제가 B가 되는 거죠. 영향을 받은 대상이 대체제니까. 또 그것은 만들어낼 거야. 즉, 또 다른 제품의 대체제를 유발시킨다라는 건 또 뭘 일으킬 거야? 그게 A가 돼서 demand for activities such as manufacturing, resource extraction, 그다음 물론 transport까지도. 이 다양한 요소들과 같은 활동들에 얘가 수요에 영향을 끼친다. 만들어낼 것이다. 만들어낸다는 것도 얘가 원인이 되는 거고 그에 따른 B가 결과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체계화시키면 돼요. 근데 이거 문해력 괜찮은 친구들은 뭐 여러분들도 쌤이 읽어서 느껴보셨겠지만 얘가 얘한테 영향을 줍니다. 얘는 얘한테 영향을 받습니다. 뭐 이 얘기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었어. 그치? 근데 다만 동사가 원체 똑같은 인과동사가 계속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잘 잡으셨느냐. 그 문해력만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었다면 잘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트랜스포트까지 얘기가 끝나고, 즉 A가 B에게 영향을 준다. A라는 대상이 B의 수요에 영향을 끼친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었으니까. 자, 근데 다음 문장에서는 수송에 관한 다른 점은 이런 거야. 수송에 관해서는 좀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게 네디아야. 수송은 cannot exist alone. 자기만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 즉, 똑같은 말 반복이니까 이동이라는 건 cannot be stored. 저장되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저장될 수 없다라는 것의 구체적 설명이 그 다음 문장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팔리지 않은 제품은 남아있어 선반에, 가게의 선반에. 언제까지? 팔려질 때까지. 종종 뭐 할인이라는 인센티브 같은 걸 껴서 말이야. 그렇지? 그냥 물건 안 팔리면 할인이라도 해서 팔면 돼. 그냥 남아있겠지, 안 팔리면. 그렇지? But 근데 말이야, 재화는 이런데 서비스는 안 그렇다 이거야. Unsold seat, 팔리지 않는 seat, 좌석, 비행 좌석이나 팔리지 않은 cargo capacity, 그러니까 화물 능력, 동시에 똑같은 비행의 화물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몸뚱아리만 가? 그 뭐 캐리어도 있으니까 짐도 좀 실어야 되고. 근데 빈 좌석이 있는데 빈 좌석이 있는 만큼 빈 그 캐리어 싣는 것도 비겠지, 그치? 그 비어 있는 것은 결국 remain unsold, 팔리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으며 cannot be brought back, 되돌릴 수 없어. 추가적인 어떤 능력으로 나중에 되돌릴 수가 없어. 즉 이건 저장될 수 없다라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되는 거니까 얘도 위화감은 없었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추가적인 어떤 brought back, 다시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거니까 나중은 없다. 지금만. 지금 안 팔리면 땡이다. 그치? 이건 거죠. 서비스업이 그렇죠 뭐. 학원도 서비스업인데 사실 지금 본 수업을 못 오게 되면서 쌤은 뭐 이제 영상 대체를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게 되지만 시간이 된다면 뭐 물리적으로 와가지고 이제 보강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서비스업은 안 팔리는 즉시 그 순간 그냥 땡긴 거죠 뭐 얘처럼.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서는 기회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야? has been seized. 이 단어를 아셨느냐가 또 중요한데 seize라는 단어 뭐죠? 이 단어랑 또 발음이 똑같아요. seize to 동사. seize가 무슨 뜻이죠? 투동사하기를 중단하다. 그만두다. 중단하다라는 뜻이야. 근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죠? seize는 grab의 의미입니다. grab. 얘는 뉘앙스상 약간 반이어 느낌 나죠. 얘는 그만두는 거, 얘는 딱 잡는 거니까, 그렇지? 쥐다라는 뜻입니다. grab. 쥐다의 뜻이니까 기회를 잡아버리게 되면 구매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놓치게 되는 거다라는 쪽으로 가셔야 이 맥락상 맞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운송이라는 양 자체가 제공되는 양 자체가 초월하기 때문에 뭐를 그 운송에 대한 어떤 수요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지? 운송의 양. 즉 derived demand of transportation, 그 운송이라는 것에 유래된 어떤 수요가 종종 어려워요. 뭐하기가 reconcile with equivalent supply, 그러니까 동등한 공급이라는 것과 조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거 있잖아. 뭐 어디 비행기 뭐 자주 가는 뭐 제주도다 그럼 제주도는 진짜 버스보다도 많죠. 5분에 한 대씩 뭐 10분에 한 대씩 막 있고 그래. 비행기가 김포공항에서. 근데 막 뭐 아프리카 어떤 특정 나라 막 우간다를 가. 직항은 없겠지 뭐. 그지? 그런 비행기 같은 경우는 아유 사람 가는 사람들도 없는데 이거 100명짜리 비행기를 놔야 돼. 150명짜리를 놔야 돼. 뭐 200명을 놔야 돼.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플라이에 대한 공급을 일치시키기가 힘들어. 그래서 실제로 트랜스포트 컴퍼니, 이 운송 회사들은요, 뭘 더 선호하냐면 have some additional capacity to accommodate unforeseen demand.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수요를 수용하는 그런 추가적인 능력을 더 선호해. 그렇지?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그렇지? 예상치 못한 수요를 차라리 더 선호하게 된다. 이게 and라는 말에 동등한 서플라이와 조화시킬 수 없다라는 말과 차라리 예상치 못한 수요를 더 수용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는 말이 일맥상통하니까 5번도 위화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seize라는 단어가 난도가 좀 있었다 정도로 이 문제의 난이도를 평가해 볼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초반부에 인과동사에 대한 판단을 얼만큼 잘 해서 꼭 이 동사가 인과동사야 라고 해서 내려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가 B에 영향을 준다, B는 A의 영향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의 내용을 잘 이끌어 내려오셨는지가 이 문제의 관건 되겠습니다. 2번 가보도록 할게요. 2번이 이제 정답의 의미의 직접적인 표현은 한 부분 딱 나왔어요. 그렇죠? 한 부분 딱 나왔는데 요걸 한번 보도록 할게. Greatest benefit of arrival of artificial intelligence. 우리 AI라고 말하는 게 이거죠. 인공지능이라는 것의 도입의 가장 큰 이점은 빈칸입니다. 유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AI에 대한 얘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글의 초반부에 거의 한 60% 이상가량의 내용이 AI 하면 떠오를 수 있는 단어 뭐 있었니? 여기 읽어보니까 서렌더, 굴복이라는 단어. 그 다음 또 저기 가면 뭐야? 위기라는 단어. 그렇지? 이런 단어들이 이제 마이너스의 성향을 띠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린 뭘 찾아줘야 돼? AI의 도래에 이점을 찾아줘야 돼. 오케이? 플러스 M인데 한번 빨리 봅시다. 지난 60년에 걸쳐 기계적인 어떤 과정이 have replicate, 복사를 해왔어. 어디? 행동이나 재능에. We thought, 우리가 생각하기에 were unique to humans. 인간에게만 독특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어떤 행동이나 재능 같은 것들을 계속 복사해왔기 때문에, 되풀이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have to change our mind. 뭐에 관한? What sets us apart? 우리 인간을 얘기하죠. set apart는 떨어뜨려 놓는 거야. 우리를 떨어뜨려 놓는 것에 관한 우리의 생각을 이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기계는 이런 거 못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기계가 하고 있으니까 그럼 뭐지? 우리 인간이 잘하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가 기계와 다른 점이 뭐야? 라는 생각을 이제 바꿔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AI라는 종을 좀 더 개발하면 할수록 we will be first, 우린 강요받게 돼. 굴복하도록 더 많이. 뭐에 대해서? What is supposedly unique about humans? 인간에게만 있어서의 독특한 것, 이것에 더 많이 굴복하도록 우린 강요를 받아. AI를 발명할수록 우린 굴복을 하게 돼. 그치? Each step of surrender, 또 각각의 굴복, 짝대기는 그 굴복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죠. 우리는 이제 유일한 종이 아니야. can play chess를 둘 수 있는, 비행기를 날릴 수 있는, 음악을 만들고 기계적인 어떤 수학적 법칙을 만들어내는 이제 유일한 종이 아니다라는 그 굴복의 각 단계들이 painful하고 sad합니다. 마이너스네, 그렇지? 뭐 고통. 그치? 이런 것들도 그치? 마이너스가 되겠네. 그러니 우리는 쓰고 있어요. 우린 쓸 거예요. 앞으로의 30년을 실제로 한 세기 정도를 쓸 거예요. 뭐 하는데? impermanent, 영구적인 정체성의 위기. 이거에다가 우리는 한 세기 정도를 쓸 거야.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what humans are good for? 인간이 잘하는 게 뭐야? 이런 것들을. 그러니 만약 우리가 유니크하지 않다면, 유니크하지 않은 툴메이커, 아티스트, 그다음에 모럴 애시스트,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기계와 다를 게 없다면, 그러면 what makes us special?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건 뭐야?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그치? 계속 똑같은 얘기입니다. 위기, 굴복, 고통, 슬픔,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여기서 아이러니란 말이 이제 처음으로 나옵니다. 아이러니 무슨 뜻이죠?
역설이란 뜻입니다. 그치? 그러면 지금까지 AI에 관련된 얘기의 발명을 통한 마이너스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가 이 안에서의 뭘 찾겠다는 거야? 앞서 모든 것들의 역설이 있어. 그 역설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야? 대조 방향으로 가겠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irony of all, 이 모든 것의 역설은 greatest benefit of everyday, 일상의 utilitarian, 실용주의 AI, 일상에서의 가장 큰 이점은 실용주의적 AI에게 있어서 얘는 will not be, 이지 않을 거야. 실용주의적 AI는 증가된 생산성이나 또는 경제, 풍요로움의 어떤 경제 또는 새로운 어떤 과학을 하는 새로운 방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아닐 거야. 비록 or those will happen,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이 실용주의적 AI라는 것은 그 증가된 생산성이나 어떤 풍요로움의 어떤 경제, 과학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의 새로운 방식, 이런 것은 아닐 거야. 즉 그런 것이 아니고 인위적인 어떤 AI의 도래의, 인공지능의 도래의 가장 큰 이점은 뭘 것이야? 빈칸일 것이야. 그럼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결국 뭐겠어? 이점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잘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하게 만든다라는 거. 그치? 그게 이 글에서의 어떤 핵심 포인트 아니었을까 싶어. 그래서 보기를 한번 보자고.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무엇인지, AI가 우리에게 주는 이점. 1번부터 보시게 되면 AI들이 will help define, 정의를 내리는 데 도움을 줄 거야. 뭐? humanity. 이게 이 글에서 핵심 아니겠어? 그지? 그래서 1번이 되는 거야. humanity를 정의한다? 인간성이라는 걸 정의하게 만든 게 AI의 도래의 가장 큰 이점이다? 그럼 여기에서 이걸 정의한다는 말은 위에서 얘기했었던 게 뭐야? 이걸 다 쓰기보다는 여기 있는 거죠. 이 질문. What makes us special? 무엇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야?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든다는 거. 그치? 그게 이제, 그게 여기에서 말하는 1번 목이었죠. 그래서 정의를 내릴 수 있게 도와준다. 도와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점이다. 인간은 또한 AI와 같아질 수 있다. be like가 틀렸죠. 얘와 얘가 동일성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간은 will be liberate, 자유로워질 거야. 노동이 자유로워진다는 얘기 아니었고, 노동 얘기. AI는 우린 이끌 수 있어. 뭐 하는 데 있어서? 도덕적 딜레마를 해결해 준다. No. AI가 보상시켜 줄 수 있을 거야. 뭐를? 인간지능의 감소를 보상해 줄 수 있을 거래. 지능 이야기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이런 굴복과 위기와 고통 속에서 그것을 질문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1번. 그러니까 너무 직접적인 정답의 표현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난해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래도 우리는 잘 풀어주셨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도록 할게요. (3번) 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게 문해력이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 말을, 그러니까 4번의 논리적 단절이 느껴지셨어야 되는데 뭐냐면 얘 때문이야. 이 단어가 기본적으로 지금 이 글의 맥락상 하고 있는 역할이 뭐냐면 대조거든요. 대조. 그러니까 보통이라면 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4번 앞에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뭘 읽게 될 거냐면 remarkable acoustic space에 대해서 읽을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ordinary라면 보통이면 이런 뜻이거든. 그렇지? 보통이라면 어떤 가정의 얘기는 없었지만 보통이면 이렇습니다. 이기 때문에 그 단절이 저 부분에서 느껴지셨어야 돼.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박스글의 연대지관 중에서는 지시사 하나 있었습니다. 앞에 내용이 너희들 각각을 each near a focus, 이 포커스라는 지점 근처에다가 놓게 될 거래.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 지점은 동격 특별한 지점인데 어떤 지점이야? 너의 목소리의 소리가
gets focused. 집중되어지는 거야. 뭐함에 따라? 그 소리가 반사됨에 따라 passageway, curved walls and ceiling. 그 경로에 구부러진 벽이나 천장 같은 것들의 반사가 됨에 따라 너의 목소리의 소리가 집중되어지는 그 특별한 지점에 놓게 될 것이다.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지? 그냥 뭔가 좀 굴곡된 어떤 벽, 천장 이런 것들로 반사되면 모르겠어. 목소리가 어쩌고 저쩌고. 그지?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좀 더 단절에 좀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whispering galleries. 이 whispering gallery라는 것은 아주 놀라운 소리의 공간이래요. 선생님이 검색은 했는데 말씀은 안 드릴 거야, 이거에 대해서. 왜냐면 이 글 속에서 여러분들이 대충 이런 거구나 라는 거 정도는 판단이 되실 수 있게. 알겠지? 다 끝나고 말씀을 드릴게. 뭔지 모르겠어. 위스퍼링 갤러리, 뭐 속삭이는 갤러리? 이게 뭐지? 위스퍼링 갤러리라는 건 뭔지 모르니까 정의를 하잖아. 놀라운 소리의 공간입니다. 어디에서 발견되는? beneath certain domes, 어떤 돔의 형태나 또는 구부러진 어떤 천장. 그래서 돔 구부러진 천장 하니까 막 약간 이런 느낌 떠오르고요. 어쨌든 이런 거래요. famous one, 유명한 공간이 있는데 거긴 located, 발견되어져. outside, 밖에서. 유명한 레스토랑, 뉴욕시티의 어떤 그랜드 센트럴 스테이션에 있는 잘 알려진 레스토랑 밖에서 발견되어져. 여기 있나 봐, 이런 게. 그지? 뭐 그렇대요. 그러니까 우린 뭐야? remarkable acoustic space에 대한 얘기 할 거란 얘기야. 그게 whispering gallery거든. 그건 참 재밌는 공간이야. to take date, 데이트하기에. 즉, 너희들 둘이서 교류를 할 수 있어. romantic words. 그치? 어떤 낭만적인 말들을 이제 공유할 수 있어. 뭐 하면서? You are 40 apart. 40feet니까 40feet 밖에 떨어졌어. 40feet면 1feet에 30cm니까 4, 32, 120m? 1feet 30cm 맞잖아. 그지? 와, 그럼 40feet 넘어서도 120m 사이에. 그리고 분리되어져 있으면서 by the busy passageway, 바쁜 이제 경로에 의해 분리되어 있으면서. 그러니까 느낌이 뭐야? 내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 여기 있어. 근데 여기 막 바빠. 사람들 passageway,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녀. 이 안에서도 여기가 120m가 떨어져 있는데도 몇 피터? 40피트가 떨어져 있는데도 들을 수 있대. 그럼 잘 봐봐. 우리는 remarkable acoustic place에 대해서 볼 거거든. 그래서 1번의 내용은 뭐야? 40피트 떨어져 있어도 들려? 이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놀랍다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지? You will hear each other clearly. 서로 간에 또렷하게 들을 수 있어. 하지만 passers-by, 지나다니는 사람은 won't hear a word you are saying. 네가 말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다 이거지. 오. 그러니까 2번 뒤에는 뭐야? 너네만 들려. 아니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도 너네만 들려?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remarkable acoustic place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치? 위화감 없지. 3번 뒤에. 3번에 오답을 되게 많이 오답을 체크하신 친구들 많은데 3번은 뭐겠어 얘들아? 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효과를 만들어내려면 자 그러면 이 효과는 무슨 효과야? remarkable한 acoustic place의 효과를 얘기하는 거잖아. 이 효과 얻어내려면 어딨어? 만들어내려면 너네들 둘이서 서 있어야 돼. 대각선의 반대 코너에 그 공간에 뭐 직선이 아니 뭐 이렇게 서 있어야 되나 봐. 그렇지? 이렇게 서 있고 뭐 하면서 facing the wall 어디를 마주 봐? 벽을 마주 보면서 그럼 얼굴은 여기 있어야 되겠네. 코야. 그럼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그지? 그러니까 벽을 마주 보면서 120m 쫙에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사랑해! 그럼 저기서도 사랑해란 말이 들리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와, 신기하네, 진짜. 그러면 보통이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절을 느끼시라는 게 아니야. 오케이? 보통이면 소리의 파장이 you produce, 네가 만드는 소리의 파장이 이동할 거야. 모든 방향으로 이동하겠지. 그리고 bounce up, 튕겨 나갈 거야, 벽을.
different times and place. 그러니까 다른 시간과 공간으로 벽을 튕겨 나갈 거야. scrambling, 섞어가면서 그 소리들을 so much that 너무 많이 섞어서 they are 그 소리들이 뭐 할 거야? 들려 안 들려? inaudible. 들을 수 없을 거예요. 그게 리스너의 40피트 너머에 있는 리스너의 귀에 도달할 때 들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 여태까지 무슨 얘기하고 있어서? remarkable한 acoustic place가 이렇기 때문에 들리는 거야. 이 효과 얻으려면 일단 벽 보고 120m 떨어져 있어. 대각선으로. 그치? 그러니까 이 조건도 결국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이 놀라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할 수 있는 조건부가 되는 거잖아, 얘도. 그치? 이 조건부를 만들어내는데 4번에서는 무슨 얘기하고 있어? 보통이면 스크램블 돼서 소리가 스크램블 돼서 안 들려. 여태까지 어떻게 들리는지 얘기해 준 놓고선 갑자기 뜬금없이 4번 뒤에 안 들릴 거야. 그렇게 하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절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렇지? 거기에다 이걸 넣어봐야지. 그렇지? 그래서 그것이 뭐야? 얼굴을 벽에 맞대고 120피트 대각선으로 서 있는 거. 그것이 포커스라는 것에 갖다 주게 되는데 그 포커스가 어떤 거야? 네 목소리가 집중되게 하는 거야. 그게 뭐야? 패시지웨이 커브드. 여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해 그러면 여기서 요걸 타고 얘 귀에 들어가게 되게 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거 아니야 사실. Whispering Gallery.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정도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 오케이? 뭐 Whispering Gallery 보니까 어떤 그 위에서 봤을 때 이런 공간이 있으면 이 포커스 지점과 포커스 점이 있으면 어떤 뭐 이렇게 튕겨 나가가지고 이렇게 소리가 들리게 된다는 거야. 뭐 어떻게 여기를 보고 하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소리가 이렇게 튕겨가지고 그 사람한테만 들리게 하는 포커스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아? 그치? 몰라. 그럼 이거를 통해서 대충 이렇게 해서 뭐 얘만 들릴 수 있게 전달되나 보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아주 잘 푸신 거야. 그리고 아까 쌤이 이게 보통이면이란 말이 대조로서 쓰인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방금 얘기는 우리가 무슨 얘기한 거야? 이 remarkable acoustic place에 관련된 얘기를 여태까지 한 거야. 그치? 여기니까 들리는 거예요. 그치? 보통이면 안 들려요. 보통이면,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이면은 remarkable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생각해봐. 내가 방금 칠판에 대고 사랑해! 그러면 얘 다 들었잖아,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그치? 그러니까 안 들릴 거예요. 저 120m, 40피트 너머에서는. 그치? 안 들릴 거고, 5번 뒤에도 하지만, when you whisper the focus. 그치? 네가 포커스에서, 방금 얘기했던 포커스 어디? 여기에서의 포커스. 근데 포커스에서 얘기를 하면, 그 반사된 파장이 도달하게 될 거야. 동시에. 다른 포커스에. 그러니까 여기가 포커스 1, 포커스 2, 뭐 이런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얘네들이 서 있는 지점 아니겠어, 거기가? 따라서 강화할 거야. 서로 간에 뭘 또 강화한다네요. 그렇죠? Allowing your words, 그렇지? 네 말이 잘 들리도록 허락도 해줄 거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벗을 놨으니까 보통의 경우와는 또 다시 꺾어서 어디? 특별한 경우, remarkable acoustic place로 방향을 트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글을 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대지관은 크게 없어서 심지어 여긴 지시사 하나 있었고 여기에서도 사실 뭐 연결사, 대명사, 지시사, 관사라는 힌트라고 볼 만한 형태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뭘로 가야 돼? 내용으로 가셔야 돼. 내용으로. 이럴 때는. 그치? 그럴 때일수록 내용에 집중해야 된다는 건 해석력이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고. 그치? 그래서 그에 대한 이해가 잘 되셨는지 그걸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될 문제 되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또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또 4번부터 시작해 봅시다. 자, 4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얘와 같은 문장을 어떻게 찾으셨느냐라는 걸 이제 취지로 이제 한 문제 준비해 봤고요. 얘도 따지고 보면 이제 어떤 인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나타내고 있는 두 가지 속성을 이제 찾아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진화된 어떤 인사 행동, 코끼리의 인사 행동이 표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 표시가 어떤 표시냐? 첫 번째, 얼마나 많이 그들이 사회적으로 A가 되었는지, 1, 2, 3, 4, 5번 A 한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 코끼리들이 빈 삐가 되어 왔는지 이 두 가지가 저 진화된 인사 방식에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베이스로 삼아서 이제 찾아주시는 건데 사실 정답이 될 문장은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얘와 같은 문장이 첫 문장이기도 했고 그래서 코끼리들 그룹은 break up and reunite very frequently. 이제 깨졌다가 다시 재결합하는 것을 아주 종종 합니다. 예를 들어 뭐의 반응으로? variation in food availability. 그러니까 음식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의 어떤 변수 같은 것들을 반응해서 떨어졌다가 다시 재결합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재결합이라는 것은 are more important. 오 깜짝이야. 코끼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코끼리 사회에 있어서. 코끼리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래. than 뭐보다? 영장류들보다. 자 그러면 이 종들 누굴 얘기하는 거야? 코끼리들 얘기하는 거야. 이 코끼리들이 자기네들의 정교한 그리팅 비헤이비어를 발달시켜 왔대. 진화시켜 왔대. 그러니까 우리가 요양문에서 봤었던 그치? evolved greeting behavior가 여기 나오죠. 그 인사 행동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저기 있죠? 관계대명사. 그 인사의 형태가 반영합니다. 뭘 반영하냐면 강화, 사회적 유대감의 강화라는 것을 반영합니다. between 그 개체들 사이에서. 그래서 인사의 형태가 인사의 형태가 그 사회적 유대감이라는 걸 반영한다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그들이 사회적으로 A번에 뭐가 들어가야 돼? 본드가 들어가야 돼. 본드를 대체할 수 있는 말이 뭐였죠? 경쟁력 있는은 아니고 반대말이죠. 그렇죠? responsible 역시 아니고 경쟁력 아니고 타이드가 이제 그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묶여 있다. 이런 의미로서 얼마나 묶여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더불어서 똑바로 더불어서 much like 뭐처럼 네가 might merely shake hands with a long-standing acquaintance. 오래 지내고 알던 지인들과는 악수 정도를 하겠지. 하지만 hug, close friends. 가까운 친구와는 포옹을 하겠죠. You have not seen in a while.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심지어 눈물도 흘리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게 결국 얼마나 오랫동안 뭐 했는지? In a while. 오랫동안 보지 못했는지. 그치? 이게 핵심이 되겠네. 그러면 유대관계와 그 유대관계가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이 보지 못했는지, 떨어져 있었는지. 그치? 왜냐면 떨어져 있는 것과 단절과 어떤 재결합이 중요했던 코끼리의 행동들을 비춰봤을 때 단절됐다란 말, 얘 맞죠? 그죠? 얘 맞게 쓸 수 있고. endangered. 위협을 받는다? 아니고요. 멸종 위기가 되는? 아니고. isolated도 지난 시간에 아마 isolate 나왔을 때 드렸던 말씀이 단절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렇죠? 근데 얘도 가능은 합니다. united 안 되고요. parted도 떨어져 있는 의미입니다. 너랑 나랑 파트, 부분이 되어 있는. 그래서 얘도 맞게 쓰인 거죠. 그래서 2번과 5번 맥락에서 B번과 결합해 봤을 때는 그래서 5번이 그래서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약문과 같은 맥락의 문장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주셔서 유추만 하셨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던 문제가 4번이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다 맞으셨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 5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번도 이제 직접적인 빈칸에 어떤 정답의 표현이 나오지 않아서 유추해야 될 문제야, 말 그대로. 앞에서 얘기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방대한 양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사입니다. 왜냐하면 커다란 국제적인 어떤 원인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면 앞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읽어주셔서 유추해 주셔야 되겠고, 지난 우리 주중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던 상하이 관계를 통해서 빈칸 다음 문장에 for example이 나오면 그 구체적인 얘기를 통해서 일반화시켜 정답 유추하기. 그치? 그거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 소재는 less developed world. 덜 발달된 세상. 그러니까 개도국 같은 개발도상국.
이런 나라들의 대다수의 어떤 percentage of population involved in agriculture, 농경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수의 비율이 is declining,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those remaining, those ing 나오면 우리 who are 정도로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농경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떠나고 있는 중인데 그와 동시에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benefiting from, not benefiting from technology advances. 기술적 진보를 얻고 있는 건 또 아니야. 그러니까 소식 농경의 1차 산업을 떠나는 1차적 이유가 뭐냐면 2차 산업 때문이었어. 그치? 생산직이 공장일이 많이 가동이 되면서 사실상 그 공장직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농경에 비해서 많이 선호가 되었지. 그 다음이 이제 서비스 3차 산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AI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된 건데. 근데 농경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농경에서 오로지 인간만으로서만 농경 활동을 했었던 사람들이 더 이상 기술 때문에 사람들이 필요 없어지게 돼서 가는 경우도 있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필요 없어. 왜? 기계가 트랙터가 다 대신해 줄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필요 없던 거야. 이건 TMI고. 어쨌든 농경 인구가 감소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기술적 진보를 얻은 건 아닙니다. 이 소리인 거야. 그래?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 전형적인 시나리오는 어떤 시나리오냐면 이런 시나리오야. In which a very few commercial agricultural risk, 그러니까 그 어떤 부정어죠. 그 어떤 상업적인 농업자들도 기술적으로 발달되지는 않았어. 뭐 하면서 대다수의 방대한 양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컴피팅할 수 없으면서 경쟁 조건이 될 수 없으면서 경쟁할 수 없게 되면서 기술적으로 진보되지도 않았어. 그러니 앞서 말한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국제적인 원인 때문에 빈칸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 그리고 나서 케냐 이야기가 나오거든. 그럼 여기에서의 케냐 이야기는 무슨 나라? Less developed world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 거기에 구체적인 하위 개념으로서 케냐 이야기 하겠다는 거야. 케냐의 예시로서는 농부들이 능동적으로 자기네들이 장려되어져. 뭐 하라고? Grow export crop. 그러니까 수출용 작물을 키우라고 장려를 해. 야, 니네 수출용 작물 키워. 뭐 다른 외국에 나갔다 팔 거. 그렇지? 그게 무슨 이유 때문인 거야, 얘들아? 글로벌 커즈 때문에 그런 거지. 수출용 작물 키우라고. 뭐와 같은? 티나 커피와 같은. 이 표현 많이 쓰죠. at the expense of. 무슨 뜻이야? 무엇을 희생하며, 이런 뜻이야. 뭘 희생하면서? 기본적인 음식 생산은 희생하면서 차나 커피 같은 거 팔려고 장려받고 있다 이거야. 이 말은 즉슨 뭐야? 그 결과 is that staple food, 주요 작물, 옥수수와 같은 주요 작물은 not being produced in sufficient amount, 충분한 양으로 생산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말은 즉슨 필수적인 주장이 여기에서 이제 본질적 주장이 여기서 내디아가 나. 자본주의 모드가 생산의 자본주의 모드가 어디에 영향을 주는 거야? peasant, 소작농들의 어떤 less developed world in such way, 자신들의 어떤 주요 작물의 생산을 제한하는 것에 관한 방식으로 이 개발도상국 속에서 그 피선트의 생산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이 말은 즉슨 그러면 여기에 예시를 일반화시켜봐. 뭐가 되는 거야? 수출용 작물 때문에 자기네들이 먹을 기본 음식 자체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 결국. 이 얘기를 담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치? 결국, 그러죠. 이것도 교과서 같은 데서 내가 또 교과서 많이 보다 보니까, 교과서 보다 보면 그런 게 나와. 이제, 보다 보면, 아프리카 나라들은 식수도 부족했는데, 식수도 없는 나라들에서 그 농업용 용수, 저거 장미, 뭐 이런 것 때문에, 커피 이런 것 때문에, 농업용수로 더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 TMI이긴 하지만. 그지? 그래서 자기네들 마실 물도 없으면서 이 수출용 작물 돈 때문에, 그지? 키워야 되는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걸 베이스로 해서 봤을 때 그럼 어떻다? 대부분의 메이저리티는 다 어떻다? Have lost control over their own production. 자신들의 생산의 통제력을 잃어왔다. 이 얘기인 거죠. 그렇죠?
아니 내가 배고파서 나 먹을 거부터 먼저 만든 다음에 좀 여유로워지면 수출용 작물을 만들던 말든 해야지. 이건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 자신들의 생산을 통제할 수가 없다. 즉 수출용 작물 키우라고 장려받는다. 기본적 음식은 키우지도 못한 채로. 그리고 turn to라는 표현 썼는데 turn A into B 하게 되면 A를 B로 바꾸다인데 얘가 지금처럼 합쳐서 자동사로 쓰이게 되면 주어가 to 뒤에 있는 명사로 바뀌다. 즉 주어가 누구였어?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뭘로 바뀌어? 음식 생산의 기술로 바뀌게 된다. 이건 너무 진부한 이야기고, 그 대다수들이 이의를 제기한다. 제기해왔다. 자본주의자들 모두, 생산의 자본주의적 모두의 이의를 제기해왔다. 이의 제기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장려만 받았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줄여왔다. 그들의 어떤 캐시크랍을 성장시키는 것에 개입, 종사하는 것에 줄여왔다. 아니, 이걸 더 많이 했잖아. 줄였다가 틀렸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regained, 다시 얻었다. 자신들의 경쟁력을 세계시장에서. 에이, 경쟁력을 얻긴 뭘 얻어. 그렇지? 자신들이 먹을 것조차도 만들지 못하는 환경인데. 그래서 정답 뭐다? 1번 될 수 있겠다. 자신들의 통제, 생산 통제를 할 수 없다가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답률이 높았던 6번과 7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순서 추론의 첫 번째는 소재는 노테이션이었습니다. 노테이션이 음악 얘기하는 거니까 노테이션, 노트는 음표잖아요, 음표. 노테이션은 그 음표를 표기하는 법을 얘기합니다. 음표 표기법을 얘기합니다. 이거 밑에 써줄 줄 알았는데. 근데 여기에서 충분히 설명이 나오죠. 노테이션은 뭐래? 이상이래. 뭐 이상이래? Practical method for preserving and expanding repertoire of music. 아,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것의 반복을 확장시키는 걸 보존하는 데 있어서의 필수, 그 실용적 방법이 사실 얘야, 얘. 얘인데 얘는 이거 그 이상이래. 그러니까 다른 일이 더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다른 게 더 있습니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글쎄, 쌤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렇게 풀다를 니네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겠지만, 오답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B가 먼저 나온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거기 오답률 한번 볼래요? 5번? 6번? 6번의 오답률 보시면 4번 보기에도 이제 CAB에도 밑줄이 쳐져 있다라는 건, 그치? C번으로 애들이 왜 22% 나갔을까? 23%에 육박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갔을까라는 생각은 쌤은 해봐야 되거든. 결국 이 표본 샘플이 니네들을 대변하는 거니까. 그치? 5번도 마찬가지니까. C가 먼저 왔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C는 방금 음표 표기법이라는 노테이션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걔가 뭐래? 음악의 반복을 확장시키는 걸 보존하는 방법이래. 실용적 방법이 노테이션인데, 대부분의 어떤 음악은 still, 여전히, 대부분의 세계 음악은 여전히 기본적으로 oral, 음향적입니다. 뭘 포함해서? 정교한 어떤 음악적 전통, 예를 들어 인도나 이 벨리니즈와 같은 이런 음악적 전통을 포함해서 oral적입니다. 란 말 자체가 여기에서 빗댈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닙니다, 사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사실 C번은 솔직히 세모도 아닙니다. 그래서 C번으로 시작할 수 있는 조건부는 아예 될 수가 없었고, 오히려 선생님은 노테이션이라는 해석을 했었을 때 노테이션을 받을 수 있는 게 얘네 둘 아니었을까, 사실. A와 B. A번은 심지어 세모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동그라미까지도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봐봐. 쓰여진 음표라는 것은 얼립니다. 음악을 얼린대. 뭐라기보다는 허락하기보다는, 음악이 발달시키기보다는 뭐를, 미안, 음악이 아니라 얘는 저기 노테이션이죠. 노테이션이 개인의 어떤 손 속에서 발달시키기보다는 음악을 얼려버릴 거야. 그리고 노테이션은 낙담시킬 거야. 즉흥 연주를 낙담시켜버릴 것입니다 라는 거지. 이 두 가지를 저 몰덴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야. 그러니까 충분히 음악 음표 표기법을 written notes로서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요 이상이라는 표현 자체를 음악을 얼린다? 이 음악을 얼린다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즉흥 연주를 낙담시킨다는 거니까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지 않아? 우리가 악보 같은 걸 보면 이 악보는
100년 전에 만들었던 500년 전에 만들었던 600년 전에 만들었던 이 악보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면 2024년에 그걸 쳐도 똑같은 음이 발생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악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몇백 년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의미로 이제 프레이즈를 얘기하는 거지. 표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쌤은 음악을 얼린다라는 추가적인 어떤 역할로서 나는 동그라미까지도 봤어요, 얘를. 그러니까 A번이 동그라미면 항상 세모로 체크하고 내려가셔라. 오케이? 그리고 B번도 되거든? B번도 봐봐. 음표 표기법은 change the nature of the art itself. 예술의 본질 그 자체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치? 예술 본질 변화. 이게 얘의 주요 역할이라면 이 역할도 있지 않을까? 요게 2번 후보 1, 2번 후보 2가 되겠죠. 그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 C번은 X다. A번도 B번도 되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아래로 승부 보셔야죠. 그렇죠? A번 아래 내용, B번 아래 내용을 통해서 C번과 누구랑 붙는지 혹은 A와 B 사이에 각자의 아랫부분이 다른 요소의 덩어리의 첫 부분에 또 붙지는 않는지 그 생각 하셔야죠. 그렇죠? A번부터 보시게 되면 음표 표기법 때문에 현대 클래시컬 퍼포먼스가 고전 음악의 어떤 연주가 뭐가 부족해? 우리 뉘앙스라고 하지. 뉘앙스가 뭐야? 그 미세한 느낌을 뉘앙스라고 그러고 뉘앙스가 좀 다른데? 그지? 우리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 그래서 그 뉘앙스의 깊이가 부족하게 된 거야. 그 뉘앙스는 뭔데? It's part of an oral tradition. 이 음향적 전통의 일부인 그런 약간 미세한 느낌의 깊이가 부족하대요. 현대 클래시컬 뮤직은. 뭐 하기 전에? 노테이션이 도래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노테이션이 있기 전에는 모든 역사 속에서 음악이라는 건 크게 이동되어졌어. 오럴 전통으로서 여겨지게 되었어. 그럼 이 오럴 전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뭐였어? 오럴 전통에서? 그게 뭐다? 여전히 대부분의 세계 음악은 음표 표기법을 쓰지 않고 어떻게? 음이라는 거, 음향적으로서 그 음악을 나타낸다라는 얘기야. 우리나라도 사실 그 전통음악 같은 거 보면 음표 같은 게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리랑이라는 전통음악을 듣는 데 있어서 그치. 요즘 음표 표기법으로 나타낼 수는 있겠지만 그게 막 지역별로 또 아리랑의 그 멜로디가 다 다르잖아. 그치? 우린 다 그 음향으로 기억하는 거야. 아리랑 가장 기본. 그치? 패턴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하게. 그게 다 어럴적인 거야. 그러면 A번 끝말은 C에 붙는구나 라는 생각. 그럼 B는 한번 볼까? B는 누구랑 붙는지? To write something down. 뭔가를 써내려간다는 것은 의미하죠. 데디아를. 사람들이 far away, 멀리 있는 사람들,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들이 다시 생산해낼 수 있다. 그 음악을. 그치? 음악을 다시 생산해낼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거. 600년 전에 뭐 베토벤이나 모차르트가 만들었던 음악 지금도 치면 그렇게 들리는 거야. 그치? 그런 거죠. 다시 만들 수 있지. 그와 동시에 뭐도 있다? 다운사이드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의 다운사이드는 전통은 아닐 거야. 그치? 여기에 다운사이드는 뭘 얘기하는 거? 음악이 얼리게 되는 거야. 자, 음악이 얼린다라는 건 그래서 무슨 표현이 되는 거야? 개인의 손으로 발달시키는 것라기보다는. 그럼 무슨 얘기야? 약간 음악이라는 것도 사실 그 상황에 따라서 가수들도 그렇잖아. 어떤 자기가 목소리 톤에 맞는 원래 CD 음악을 계속 내뱉다가 어느 순간 뭐 행사 같은 데 가서 막 필 받으면 막 애드립도 막 하고 그러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래 없던 가사나 원래 없던 그 멜로디까지 막 높여가지고 막 3단 고음 막 이런 거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런 어떤 디벨롭이 있어야 되는데 쟤는 음악을 얼려버린다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만 표기된 그대로만 연주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얼린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게 뭘 낙담시켜? 즉흥 연주를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니까 뭐가 된다? 다운사이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A 마지막은 C에 붙었고 그리고 B의 마지막은 A에 붙는다는 생각 해보신다면 B, A, C가 맞겠네요. 그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이 문제의 특징이었다.
쉽게 보신 친구들이 있었다면 뭐 그냥 잘 하신 거고, 그의 맥락의 끄트머리에 좀 헷갈리시는 부분이 좀 있으시지도 않으셨을까라는 취지에서 6번 문제 준비해 봤고, 마지막 7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7번. 얘도 말이야. 여러분들이 논리적 단절을 잘 찾아주셨어야 돼. 봐봐. 먼저 이거부터 가자. rather는 대조다. 그치? 방향성을 바꿔줘야 돼. 오히려 행복이라는 것은 종종 발견되어져. 어디에서? 순간들 속에서. 어떤 순간들? We are most vulnerable. 우리가 굉장히 가장 취약한 그 순간들 속에서 행복이 발견되어지는 거야. 혼자 있다든지 고통 속에 있다든지. 행복은 이렇게 취약할 때도 발견되어지는구나. 오히려 뒤에 나왔으니까, 글쎄 대조 뒤에 나왔으니까 행복이 어떤 플러스적인 순간에서 나온다? 오히려? 아니, 오히려 이런 곳에서 나온다. 뭐 이렇게 봐도 될까? 항상 추측은 추측일 뿐. 단절을 보셔야 돼요. 추측보다는. 갑시다. 괜찮지 얘들아? 어떡하지? 오늘 한 문제를 더 준비했어야 됐나? 내가 예상한 시간보다 좀 빨리 단어를 좀 강민재 표정 관리 안 해? 입꼬리가 아주 그냥 귀에 걸려. 자, 7번은 한 땀 한 땀 보도록 할게요. We seek out, 우린 추구합니다. Feel good experience. 기분 좋은 경험들을 추구합니다. 항상 on the lookout for the next holiday, purchase, or culinary experience. culinary 하면 이제 요리법의, 여기 밑에 나왔네. 그렇지? 요리의 그런 어떤 좋은 다음 경험, 이런 것들을 계속 항상 보면서 좋은 경험을 계속 추구하죠. 그죠? This approach to happiness. 이 행복이라는 것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야. 다시 말해, 이 행복의 추구는 의존하죠. 뭐에 의존하냐? Our capacity to both A and B. 뭐 하는 능력? 첫 번째, 패드 하는 능력. 두 번째, feel 하는 능력. 패드는 이렇게 약간 덧대는 걸 패드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물질적 기쁨으로 덧대는 능력. 그 다음 두 번째, feel that we can control our suffering. 우리가 겪는 고통을 통제할 수 있다는 그 느낌의 능력. 이것에 우리가 의존을 하게 되는 거야. 행복 추구는 뭐라고 얘들아? 행복 추구는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수 있을지. 그치? 이게 행복이고 행복 추구고, 두 번째는 뭐다?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을지. 그치? 그 고통을 어떻게 통제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게 행복이래. 되니? 그럼 1번 앞에는 무슨 얘기야 얘들아? 행복 추구야. 행복 추구. 행복 추구는 어디에서 온다? 첫 번째, 기쁨. 두 번째, 고통을 통제하는 거야. 이 두 개에서 행복 추구가 온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기쁨을 추구한다. 페인킬러가 뭔지 아세요? 페인킬러? 페인킬러. 고통을 죽여버리는 애야. 진통제를 페인킬러라고 합니다. 오케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As we know them today, 오늘날 우리가 페인킬러를 아는 것처럼 페인킬러, 진통제는 상대적으로 최근의 발명품이야. 갑자기 페인킬러? 그러면 페인킬러는 최근의 발명품이며 SS2 접근, 물질적인 어떤 편안함의 접근이 is now within the reach a much larger proportion of the world's population. 전 세계 인구의 많은 비중, 엄청나게 많은 비중의 도달 속에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뭐야? 누구나 가까운 약국 가면 진통제 얻을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야.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개 중에서 1번 다음 내용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1번 뒤의 내용은 이 기쁨과 고통 통제 중에서 여기에, 그치? 진통제.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어. 그치? 진통제는 이런 게 돼버렸어. 이런 얘기야.
이번에 these technological and economic advances 이거가 이제 좋은 힌트가 되는데 이러한 기술적 경제적 발전들은 뭐 얘기하는 거야? 페인킬러 얘기하는 거야. 이 발전. 가깝게 진통제들 얻을 수 있어. 라는 것이 가져왔어. 상당한 문화적 임플리케이션. 암시를 가져왔어. 뭘 이끌면서 아 이렇게 쉽게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발전한 게 뭘 이끌었어? 우리가 보도록 이끌었어. 뭐를? 부정적 경험은 문제점이요. And maximizing our positive experience. 긍정적 경험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뭐로서 봤어? The answer. 답으로서 보게 만들었다 이거야. 잠깐만. 진통제를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까, 즉 우리의 고통을 통제할 수 있다 보니까 뭐가? 부정적인 것은 problem, 문제점이 되고 긍정적인 걸 극대화하는 것이 뭐다? 답이다. 그러니까 우리 행복하려면 부정적인 경험하지 말고 긍정적인 경험만 합시다. 뭐 이런 거야. 이런 문화적 분위기가 이끌어지게 되었다 이거지. 이렇게 쉽게 발전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하지만 근데 through this 이를 통해서 그럼 this는 뭐야? 앞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앞에 있는 내용은 뭔데? 부정적인 건 문제점이고 긍정적인 게 정답이야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잊고 살게 돼. 데디아를 being happiness in life 인생에서의 행복하다는 것은 not just about pleasure 단지 기쁨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는 걸 잊고 살게 된다 이거야. 그렇잖아. 어디 갔어? 긍정적인 게 정답이다라는 걸 추구하면서 살다 보니 3번 맞니? 하지만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다라고가 하면서 살다 보니 뭐를 잊고 사는 거야? 행복은 기쁨에 있는 것만은 꼭 아니라는 걸 잊고 산다 이거야. 그치? 아니 행복은 꼭 기뻐야지만 행복한 거야? 라는 거. 그치? 근데 4번의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거든? 근데 4번 뒤에도 3번 다음 내용 예수로 연결되잖아 3번은. 봐봐. 뭐가 부정적인 건 문제요. 긍정적인 게 정답이다.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행복이 기쁨에서만 온다라고 기쁨에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게 되잖아. 한쪽 방향으로만 이게 똑같은 방향인 거잖아. 부정적인 건 마이너스요. 긍정적인 건 플러스다. 이건 같은 방향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만 살다 보면 이걸 잊고 살게 되잖아. 이렇게도 맞는데. 그치? 그래서 그 얘기와 똑같은 얘기가 4번 다음이거든. 편안함과 만족감이라는 것이 have never been 특효약이 행복의 특효약이 절대 아니잖아. 이게 똑같은 말이잖아. 4번 뒤에 무슨 내용이라고? 행복이 꼭 만족이나 뭐 있었죠? 만족이나 편안함이 아니기도 하잖아. 절대 안 그렇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말과 이 말이 같은 말이었어. 그래서 논리적 단절이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5번 뒤에는 봐봐라. 행복은 있다. 어디에 있다? 엣지. 가장자리에. 어디? 이러한 경험들의 가장자리에 있다. 그럼 5번의 논리적 단절이 없으려면 앞에서의 뒤에서의 그 these experience가 누굴 얘기해야 돼? comfort, contentment, satisfaction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이러한 감정들 가장자리에 행복이 있대. 아니 방금까지 없다며. 여기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며. 그러면서 5번 뒤에는 뭐에 있다고? 이러한 these experience 끝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러고 연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논리적 단절이 5번에 생기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오히려 행복은 어떤 편안함이라는 것은 행복의 특효약이 아니고요. 오히려 행복이라는 건 어디에서 발견돼? 취약한 순간에서 발견돼. 이 취약한 경험이라는 거 가장자리에 행복이 있다고. 이해돼? 그래서 these experiences는 뭐였다? 앞에 있는 저 vulnerable한 모먼츠였다. 그 모먼츠의 가장자리에 뭐가 있다? 행복이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들여다볼 때, 그런 종류의 행복을 들여다볼 때 그것이 강력하고 transcend, 초월하며 compelling, 강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오케이? vulnerable한 순간에서의 행복이 더 강렬하고 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었네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독해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남은 시간은 우리 구문회, 구문회 얼마 안 남았는데 내신 대비 전날이니까, 전주니까 진짜 일찍 끝나겠네.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오늘 구문회는 171번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171번. 오늘은 선생님이 준비한 것들이 이제 조금씩 잡다한 이제 구문들, 잡다하진 않지만 짜잘하게 있는 문장들 한번 오늘 설명과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1번 수동태부터 볼 건데 한번 풀어보세요. 171, 2, 3 해석도 해보시면서 2분 보도록 할게요. 수동태 맞게 쓰였는지. 해석도 한번 정확히 해보세요. 우리가 수동태를 볼 때 가장 우선시해서 봐야 될 거는 첫째, 그 동사가 그 동사의 주어가 누군지에 대한 생각이 먼저 정확히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그 주어의 관계를 확인하시면서 능수동 판단하시면서 더불어서 목적어의 유무까지 보신다면 검상까지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 거죠. 71번부터 볼게요. stones, 돌들이요. 오랜만에 나왔네. 조동사 have pp 나왔습니다. 근데 조동사 have pp가 또 빈 pp로 나타냈으니 우리가 수동태라는 걸 인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주어는 당연히 stones, 돌이고요. 돌이 심지어 사용되어져 왔을지 모릅니다. 사용되어졌을지 모릅니다. 조동사 have pp는 무슨 시제죠? 조동사 have pp? 과거죠, 과거. 했을지 모른다. 빈 pp니까 됐을지 모른다. 뭐를 일식이라는 걸 예측하는 데 있어서 사용됐을지 모릅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깔끔하게 해석될 수 있겠고, 돌과의 관계에 있어서 돌이 사용한 게 아니라 사용되어지는 대상인데다가 뒤에 목적 없이 투부정사가 나왔다라는 건 돌이 이클립스를 예측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172번입니다. 윤리적 문제라는 것은
identifiable problem, 식별 가능한 문제이자 상황이며 또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식별할 수 있는. 어떤 기회? 요구하는. 뭘 요구하죠? 오형식 동사의 목적어 목적격보. 한 사람이 choose from, 뭐뭐로부터 선택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그런 어떤 기회이자 상황이자 식별 가능한 문제가 되기도 한다. 뭐로부터? among several actions, 몇 가지의 어떤 행동들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게 요구하는. 그 행동들 어떤 행동들? 지금 여러분들이 that 다음에 may be evaluated라는 동사를 보셨다면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거 확인될 수 있겠고 그의 선행사는 앞에 있는 actions라는 것도 확인될 수 있겠죠. 그렇죠? 또 다른 among이라는 전치사 앞에 또 다른 명사가 확장되지 않았으니까 선행사는 actions 뿐입니다. 그래서 행동이 주격관계대명사의 수일치나 혹은 능동수동의 태일치는 앞에 있는 관계대명사랑 할 수 없으니까 걔와 똑같은 선행사랑 일치를 시켜주셔야죠. 그래서 행동들이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평가되어지는 대상이기 때문에 수동, 역시나 주어의 관계, 수동 맞게 쓰였다는 거. 더불어서 전치사 명사의 형태로서 옳고 그른 것으로서 윤리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으로서 평가될 수 있을지 모르는 몇 가지 행동들 사이에서 한 사람이 선택하길 요구하는 그런 어떤 식별 가능한 문제점이자 상황이자 기회가 뭐다? 윤리적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해되시겠어? 윤리적 문제라는 건 뭐다? 야, 네가 이렇게 옳고 그르고 윤리적이다 비윤리적이다 평가될지 모르는 그 몇 가지 행동들이 있어. 이게 좋고 나쁜 행동들이 있다고. 이 행동들 사이에서 네가 선택하기를 요구하는 이런 기회나 문제 같은 것들이 결국 뭐다? 윤리적 문제다 이거야.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 요즘 막 폭력 사건 뉴스 같은 거 많이 보면 그런 거 참 진짜 어른도 어른 같아야 될 시기이기도 하지만 물론 어른 막 60대 아저씨랑 막 20대 청년이랑 막 싸우는 막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거를 봤을 때 윤리적 문제, 물론 청년이 아저씨를 때린다라는 것만 단면적으로 봤을 땐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 60대 아저씨가 또 뭔 짓을 했는지 모르잖아? 그치? 또 원인이 뭔지, 그 싸움의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평가될 수 있는 몇 가지 행동들 사이에서 그 한 사람이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어떤 문제나 상황이나 기회, 그걸 바로 우리가 윤리적 문제라고 하는 것이다. 그치? 뭐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한 화두. 173번. 172번은 얘기가 길어졌네요. 자, 173번은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refer to라는 동사에 대한 인지가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refer이라는 언급하다라는 동사는 항상 전치사 to랑 같이 매김을 하면서 다니죠. 그래서 얘가 보통 주어는 일컫습니다. A라는 명사, 얘는 명사여야 돼. 전치사 to니까. 얘를 as B라는 명사로서 말합니다. 라는 뜻이야. 그러다 보니 얘가 수동태 문장이 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refer to, 능동태일 때는 이렇게 A의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수동태 문장이 될 때는 이렇게 나타낼 수밖에 없겠죠. referred to가 이렇게 나와줘야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as B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러다 보면 이제 전치사 두 개가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틀린 거 아닙니다. 수동태 구문에서 항상 이렇게 세팅이 되셔야 돼. 물론 쌤이 이걸 암기하라고 하면 너무 좀 뭔가 거추장스러우니까. 그러니까 많이 보셨다면 이게 익숙해지실 거야. refer to as, 그치? refer to as가 보이신다면 얘 수동 구문인데 what 뒤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까지인 건 알겠어. 근데 refer to가 그래서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되려면 to라는 전치사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 명사조차 없이 그냥 as 명사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색함을 여기서 느끼셔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 명사가 빠진 형태이기 때문에 주어도 없고 목적어가 없는 터무니없는 문장이 돼버리니까 명사가 없으려면, 즉 to랑 as랑 지금처럼 연결된 고리가 옳다라는 판단이 세워지려면 요 앞에 뭘로? 비동사를 채워넣음으로써 was referred to as 하게 되면 수동태 문장 구조상
to 다음에 as가 바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색함을 좀 느끼셨다면 잘 하신 거고, 해석 한번 해보시면 초기의 리더십 연구, 초기의 리더십 연구 일부들이 사실상 얘가 주어져. 기반이 되어졌습니다. 리더십 연구가 이런 기반을 했대. What was referred to as a great man theory. 또 훌륭한 사람이라는 이론으로서 언급되어진 것 안에서 기반이 되어졌대. 왜냐하면 연구진들 자체가, 그 당시에 연구진들 자체가 집중했어. 뭐에 집중했냐면 이 식별 가능한 특징들에 집중을 했어. 이 식별 가능한 특징이 뭐냐? Highly visible leader. 그러니까 매우 잘 보이는 리더들한테 특징들에만 집중했다 이거야. 눈에 잘 띄는 리더들. 역사상 그 리더들이 어떤 리더들인데? were typically 전형적으로 남성이라든지 혹은 또 연관되어 있어.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associated with aristocracy, 약간 귀족이라든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인 리더십 같은 것들과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눈에 띄는, 매우 눈에 띄는 리더들의 특징들을 식별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더십 연구를 했던 당시의 사람들이 그냥 남성 혹은 정치, 군사, 귀족 저 위주로만 리더십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남성적이다, 이런 것이다 라는 것에만 집중을 했으니까 Great Man Theory라는 거 불러지는 것으로서 기반을 되어서 연구를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참 그러네요. 그래서 옛날 그 여성의 어떤 그런 인권이나 이런 권리 같은 것들에 대한 것들은 불리했죠. 옛날일수록. 그지? 많이 불리해서 사실 그런 것들이 좀 덜 찾아지게 되긴 했는데 여성적으로 위대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죠. 174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174번은요. 한 문장인데 비교 구문인데 사실 비교 구문은 여러분들에게 있어 그 어법 문제를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너네가 직접 쓸 줄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항상 모의고사 그 시험 범위에 있는 그 주요 문장들, 구문, 이렇게 구문화가 되어 있는 주요 문장들은 여러분들이 암기하듯이 진짜 쓸 줄 아셔야 됩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영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정말 암기도 필요합니다. 174번 한번 풀어보세요. 30초 드릴게. 꼭. 어때? 이게 비교 구문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어서 그쪽으로 보게 되죠. 근데 여기에 있는 as를 저 뒤에 있는 저 밑줄 친 as랑 동일화시켜서 as로 보셨다면 망조로 간 겁니다. 그래서 맞았구나 그러면 이제 잘못 보신 거야. 그렇지? 힌트. 비교 구문이니까 비교되는 두 대상에 있어서는 뭐가 돼야 돼? 병렬 구조가 돼야 돼. 그렇지? 그러면 우려했다라는 것, be concerned with의 그 with라는 전치사 구문이 서로 간에 병렬 구조가 됐다면 앞에 뭐가 보이실 거야? more concerned가 보이실 거야. 비교급으로 말이야. 그치? 그러면 뭘 더 우려했는지에 대한 비교급의 내용이다 보니까 more의 비교급은 뭘로 바꿔주셔야 된다? than으로 바꿔주셔야 된다. 라는 것 정도로만 판단하셨다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체크될 수 있는 문제 아니었을까? So, 그래서 we are first. 우리는 강요를 받습니다. 크게 추측하도록. Its basis, 기반에 추측을 하는 거야. From 뭐로부터? Account of writers. 그 작가들의 어떤 설명으로부터 그의 기반을 해서 추측하도록 강요를 받습니다. 뭐와 같이
플라토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일반적으로 더 우려했던 사람들이야. 뭐에 대해서? writing, 글쓰기, about music. 음악에 관해 글을 쓰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as 뭐로서 음악을 철학적이며 윤리적인 어떤 행위로서 그 음악에 관해 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었어. 뭐보다? providing technical primer on its practice. 그의 어떤 그의 관행 같은 것들에 대한 기술적 입문서를 제공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음악을 저런 철학적 윤리적 행위로서 글을 쓰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이런 플라토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이런 사람들의 어떤 설명으로부터 추측을 하도록 우리는 강요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more concerned를 보셨다면 자연스럽게 than이 나와 주셔야 된다는 걸로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퀄리티가 좋은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as라는 어떤 장치를 위치상 아주 예쁘게 써줬기 때문에 그 위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꼬시는 문제 아니었을까라는 문제였습니다. 175번, 6번 가보도록 할게요. 글쎄, 쌤이 이걸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잘 풀어봐라 라는 취지에서도 물론 낸 거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사역동사라든지 이 지각동사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좀 더 구체화 시킨 다음에 이제 마무리 짓고 싶어서 쌤이 요 두 문장을 넣었는데 사역동사는 우리가 흔히 알기로 이제 make, have, let을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보게 되죠.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당연히 have입니다. help도 있는데 help는 사역의 의미는 아닙니다. 뭔가 시키다 의미는 아니고 그냥 얘는 목적격 보호 모양 때문에 같이 넣어봤어요. 우리가 make는 원형의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역동사 뒤에 항상 이 셋 다 그렇죠. 냈다. have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데 원형도 되고 이 친구는 ing도 됩니다. 원형과 동일선상에서 ing도 되고 목적어의 관계가 수동일 때에는 pp도 가능하죠. 그래서 원형 ing, pp가 셋 다 나올 수 있습니다. let은요, 목적어 다음에 능동일 때 원형, 수동일 때는 비동사 모양 유지한 채로 pp를 쓰기도 합니다. 내버려 두다, 목적어가 pp 되도록 내버려 두다. help는 우리가 돕다의 의미 계속 유지하면서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나 원형이 둘 다 가능하다고 배우죠. 그렇죠? 여기까지 한번 쏙 정리해 주시고 지각동사 보시게 되면 우리 쌤이 6개 매번 말씀드리죠. 보는 거 2개, see, watch, listen to, hear, feel, notice. 요즘 observe도 꽤나 많이 나오던데. observe. 얘는 관찰하다의 뜻도 있고 준수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관찰하다의 뜻 기반으로 지각동사고 지각동사 뒤에 나올 수 있는 패턴은 목적어 뒤에 뭐가 있다? 원형, ing, pp가 있다. 옛날에 안양외고에서 그 원형과 ing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수업을 하셨던 적이 있대. 외고 선생님이. 근데 그 차이는 딱 하나뿐입니다. 원형과 ing의 차이는 뭘까? ing의 분사에 뭐가 있어? 진행의 의미가 있죠. 그치? 진행의 의미가 있냐 없냐 차이입니다. 그 차이니까 크게 의미 두실 필요는 없고 능동이라는 개념에서는 동일합니다. 얘는 그냥 볼게요. 그래서 have them 시켜라 그들을 뭐 하도록 cross off days of the week 그 주에 하루하루를 크로스 오프 하도록. 크로스 오프가 뭐야? 찍찍 긋는 거야. 찍찍 긋는 거. As you come to them, 당신이 그들에게 감에 따라 그 주의 어떤 나날들을 하루하루씩 제거하도록 시키세요.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have 뒤에는 뭐 올 수 있다? 원형 올 수 있고 뭐도 가능하다? crossing도 가능하다. 그치?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them이 지금 여기에선 글의 맥락상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쌤이 여기 them이라고 썼지만 사실 이게 사물이면 크로스 트가 맞습니다. 크로스 트 제거되게 해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turn A into B가 또 나왔습니다. A into B. It can turn 그것은 위협이라는 것을
challenge, 도전이라는 것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an help you to do 이렇게 나왔네. 그렇지? Your best under pressure. 당신의 그런 압박 속에서 당신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위협을 도전으로 바꾼다. 뒤에 help라는 준사역 동사 5형식 보시면 목적어 뒤에 원형 잘 나왔다는 거 역시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177번 가정법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글쎄 가정법은 얘들아 글쎄 많은 패턴으로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셨으니까 이 구절은 사실 여러분들이 고3에서 더 유니크한 방식의 가정법을 보시게 된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정법 도치를 이제 많이 보시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if절의 동사에 과거 동사가 나왔다. 근데 이제 주절 보시게 되면 would have라고 나왔으니까 우린 자연스럽게 이제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쓰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가정법이라는 건 이 동사의 시제와 이 동사의 시제가 잘 일치했는지 요걸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는 패턴이 될 거고 근데 이렇게 if절을 대놓고 많이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유니크하게 보게 될 가정법 문장은 당연히 뭐겠어? 지난 시간에 쌤이랑 도치했었잖아. 지난 시간 주중시간. 그때 도치할 때 맨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게 뭐였냐면 이제 가정법, if 생략이었어. if가 생략되면 우리 무슨 어순으로 도치시키기로 했지?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시키기로 했어. 그래서 얘 뭘로 쓸 수 있다? Did we know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 얘들아. 의문문 어순이 지금처럼 의문문 어순이 주절로 쓰일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동사로 한 주절 문장 앞에 지금처럼 쓰이게 됐을 땐 의문문 어순이 주절 앞에 있다? 그럼 우린 얘 뭘로 보면 돼? 가정법으로 보면 되는 거야. 의문문 어순이 무슨 자리? 주절 앞에 부사 자리에 있다? 가정법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have no need to use hyphen assist in the first time. 처음부터 그 최면이라는 걸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가정법 얘기는 거기까지. 178, 179 한번 보도록 합시다. 178, 79는 조동사라는 이름 하에 여러분들한테 거기에다 이제 조동사 구문이라고 했는데 그 조동사 구문 분석 가로 열고 닫고 거기다 써주세요. 강조의 두라고 써주세요. 강조의 두. 이 강조의 두라는 것도 원래 일반 동사를 보시게 되면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긍정문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동사의 원형을 쓰거나 혹은 s나 es를 붙이는 게 그러니까 일반 동사를 쓰는 방법이었는데 얘를 또 다른 방식으로 쓰자면 do나 does를 앞으로 빼서 동사 원형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경우도 존재하죠. 그렇죠? 그때 우리가 이 do, does를 뭐라고 하죠? 조동사라고 합니다. 조동사. 우리가 강조의 do라고도 물론 하지만 과거 시제일 때는 이제 did로 나타내기도 하지. 그치? 그래서 얘를 조동사라고 하고 우리 부정문 만들 때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do나 does에다가 옆에 not을 붙이잖아. don't나 doesn't로 바꾸잖아. 그 조동사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테니까 일반 동사 앞에 지금처럼 do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뭐만 보면 돼? 수나 시제만 잘 보면 돼. 단수 복수인지 과거형은 혹시 아닌지 그거 보시면 되고 해석을 굳이 하자면 쌤은 정말로라고 이제 붙이거든. 그냥 정말로 동사 원형합니다. 이런 의미로.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much of the work 자신들의 일의 대다수가 뭐 하는 거야? 증명하는 거야. 또 다른 그들에게 아이들이 have control. 나 통제 가능해. 나 정말로 통제 가능해. 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다. 어렸을 때, 그치? 그래서 아들들 애기들 진짜 귀여울 때 미취학 때 한 6, 7살 때 말 한참 하고 이제 말 엄청 잘하고 그럴 때 있어. 그때 아들들 뭐 한 줄 알아? 이렇게 이상한 동작을 이렇게 해. 이렇게 동작을 해서 엄마! 아빠! 나 봐봐 이거 된다? 이거를 항상 많이 해.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된다라는 걸 자꾸 증명해 보이는 거야. 아들들은 그래요, 보통.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야? 계단 몇 칸 위에서 잘 뛰어내리는 그 여자애들도 많이 하지 않아? 그러다가 한 6, 7살 때 꼭 다리 하나씩 분질러져서 오죠. 그죠? 자, 봐. 나 5칸 위에서도 뛸 수 있다? 엄청 쫄고 있지만 증명하기 위해서 쫄지 않아야 돼. 표정. 180번이고, 179번. 179번도 마찬가지로 이 succeed 앞에 do죠. 야, 이거 succeed랑 success 정도는 구별하세요. 동사, 명사. successful, 성공적인. successive는 연속적인. 알겠지? 이거 이제 철자 유사 단어로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친구도 많으니까. 그들이 정말로 성공했을 때 그들은 뭘 보여줘? 기쁨을 보여줘. 눈에 아주 밝게, 눈에 어떤 발광을 보여주면서. 근데 그들이 실패할 때에는 그들이 뭘 보여줘? distress, 고통, 괴로움을 보여주게 됩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누만 잘 체크하시고, 마지막 180번. 이 헤드 PP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CJ 얘기는. 그치? 우리가 이제 헤드 PP 얘기할 때 쌤이 이제 그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가 이제 have PP냐, head PP냐에 대한 이제 비교 구문에 대한 얘기인데, have PP는 이름에서 말하듯이 현재 완료입니다, 얘는. 그러니까 글자에서 말하듯이 언제 끝나는 거야? 현재 완료되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끝나는 거니까 결국 이 시작점은 어디가 돼? 과거가 될 거야. 그렇지? 그래서 과거에 시작을 해서 현재에 끝나는 거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단독 사용이 가능합니다. 얘는 단독 사용이 가능해. 그냥 have pp 쓰면 과거에 일어났던 pp가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는구나라는 뉘앙스가 있으니까 얘는 뭐 또 다른 시제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에는 과거 완료, 즉 끝나는 시점이 과거이기 때문에 얘의 시작 시점은 그거보다 이전인 대과거여야 합니다. 그 대과거의 이전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제 헤드 PP로 나타내는 것일 거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10초 전도, 10시간 전도, 10일 전도, 10년 전도, 10억 년 전도 다 과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대과거라는 시제는 원래 없습니다. 다 과거입니다. 원래 시제가 없는 시제예요. 없는 시제인데 두 개의 과거가 일어났을 때 이 두 개의 과거의 현재 기점으로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 만든 시점이 헤드 PP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 시점과 이 두 개의 과거의 시차를 두고 싶어. 얘가 먼저 일어났거든. 그래서 얘를 헤드 PP.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 기준의 과거가 있어야 얘보다 먼저 일어났다는 걸 말해주기 위한 헤드 PP가 그래야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은 즉슨 헤드 PP는 뭐랑 같이 쓸 수 있어야 된다? 과거 시제에 동사나 혹은 부사와 같이 쓸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야. 이 말은 즉슨 단독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얘는. 그치? 단독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과거 시제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거보다 먼저 일어난 시점인지를 잘 판단할 수 있어야지만 이게 맞는지 틀린지가 구별이 되는 거죠. 한 번은 그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데디아라고. 환자가 걸었다 골프 코스를 길에 어떤 길? 의사에게 오는 길에 단순히 looking at his shoes 자기의 신발을 봄으로써 의사에게 골프 코스를 가로질러 걸었다라고 결론 지었다. 그러면 결론 지었다라는 시제와 걸었다라는 시제의 시차가 있는지를 보시면 돼. 결론 지었다라는 건 그 이전에 그 환자가 걸었었던 상황을 보고 결론을 지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 지을 수 있는 상황이 헤드 PP로 먼저 일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결론을 지은 것이니까 이 시차가 틀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80번의 헤드 PP 맞게 쓰였다라는 거까지 판단하시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좋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합시다.